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보다 3.8% 하락으로 전국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4월에도 하락, 5월에도 하락. 반갑습니다. 조은승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지표인 서울 부동산이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 보면 내심 내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며 초조해 하실 건데 1998년 IMF 시작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충격이 없으나 장기화된다면 내 집을 팔아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 역시 하방 압력을 견디지를 못할 것이다. 당분간 집값 상승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이 없다. 연일 이런 기사들을 접하시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평균 9억이 넘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만 빠져도 억 단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1억을 순수 노동으로 벌려면 세전 1.5억은 받아야지 않을까요? 전문직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은 세전 1.5억을 넘게 받으려면 대기업 맞벌이 정도는 되어야겠죠. 그러나 저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상승론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98년 IMF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를 했으니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97년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외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우, 한보, 산미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넘어가게 되고 환율은 달러당 2,000원대를 넘기면서 절망에 빠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어둠 속에 빠지던 나날 중 98년 1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90년대 들어 전국 집값의 오름세를 주도해왔던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서울과 지방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매물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신도시 아파트값이 10%가량 떨어졌으며 경기도 삼본, 분당, 일산 등 매매가와 전세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남 대치동 45평형 역시 수천만원 하락을 했으며 그동안 서울에 쌓인 집값 거품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외곽 신도시부터 빠지고 불패라 불리는 강남이라도 소폭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라도 내다본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98년 1월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자금난에 몰린 주택, 할부 금융업체들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약정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이미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조만간 대출금리 4%를 올리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해약 사태 및 중도금 연체가 잇따르고 있어 분양대금 연체 등에 따른 주택업체들의 사업 중단 및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도 대출이 막히거나 이미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가 오르고 입주가 지연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는 이와 같은 아파트 공급 부족은 멀지 않아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즉 IMF로 주택 구매 소비 심리는 위축되었지만 장마가 가시고 나면 공급 부족에 따른 초대형 태풍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몰려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러자 그해 1월 말 건교부는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1977년 주택가격 상승의 억제와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 규제를 전면 풀기로 하였고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부동산 가격 제한 족쇄가 풀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하락이 찾아옵니다. 98년 3월 집값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 전국 아파트 값은 2% 하락하였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보다 3.8% 하락으로 전국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4월에도 하락, 5월에도 하락.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한 은행에서 전세금 상환자금 최고 4억 원 대출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집값, 전세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연 19.7%의
살인적인 대출금리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 1금융권 대출금리가 거의 영등포 사채금리 수준이죠. 또한 환율이 급등하자 임대료를 달러로 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던 외국인 임대사업에서 임차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원화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기도 했죠. 그런데 98년 6월 전국 주택 매매 전세가의 하락폭이 둔화됩니다.